여러분, 현재 월가에서 한국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례 없는 저평가 상태라고 진단하는 실질적인 배경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2차전지 시장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 에코프로는 최고점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며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역시 고점 대비 50%를 하회하는 폭락을 겪었습니다. 이제 막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 사이에서는 2차 전지의 시대는 저물었다거나 중국에 완전히 주도권을 내주었다는 비관론이 국내 투자 커뮤니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월가의 영리한 자본들은 은밀하게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물량을 던지는 바로 그 지점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은 월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한국 2차전지 섹터를 사상 최악의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주가 상승의 실질적인 동력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현 시장의 형국을 냉철하게 분석해 봅시다. 최근 2차전지 투자 관련 커뮤니티의 여론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40% 초반대로 급락했다거나 유럽 시장 점유율을 중국에 잠식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IRA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은 모두 엄연한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질은 환율이 치솟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 시장을 엄습하는 극심한 공포심이 현재 2차 전지 섹터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투자 역사상 이와 같은 극한의 공포 구간은 언제나 거대한 추세 전환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여파로 삼성전자가 4만 원 선까지 무너졌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도 경제 붕괴설과 더불어 반도체 산업의 종말을 예고하는 비관론이 팽배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 묵묵히 물량을 확보했던 영리한 투자자들은 결국 9만 원대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이 정확히 그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내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에는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현재 한국 셀 업체들의 기업 가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상황, 즉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이 최악인 시점까지 모두 반영한 상태다. 이는 다시 말해 기업의 단기적인 악재나 저조한 실적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실제 기업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딥밸류 영역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삼성 SDI의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2025년 연간 영업 손실액이 약 1조 7, 2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기업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2026년 2월 주가는 오히려 46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KB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39%나 대폭 상향한 53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단 한 달 사이에 3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순매 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은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자본들이 매집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장의 실적 지표와 미래의 구조적인 성장 잠재력을 철저히 분리해서 판단하는 통찰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곤 합니다. 배터리 3사의 공장 가동률이 급감하고 점유율까지 뺏겼다는데 대체 왜 주가는 오른다는 건가요? 이러한 의문은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현재 상황과 2차 전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동일시하는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일시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이른바 역설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2차 전지 제조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전기차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진정한 미래는 전기차가 아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있습니다. ESS를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전력 소모가 적은 밤 시간에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전력이 필요한 낮 시간에 꺼내 쓸 수 있도록 설계된 거대 배터리 저장 창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전력 공급 체계가 일방향적인 수도관이라면 ESS는 중간에 댐을 건설하여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적재적소에 방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ESS 수요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AI가 있습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가동하는 데이터 센터는 기존 시설보다 최소 수배에서 십수배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편의점에서 쓰던 전기량이 갑자기 거대한 제철소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과 같으며, 그런 시설이 전국 각지에 수백 개씩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서는 상황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4년 460TWh에서 2035년경에는 1300TWh까지 3배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수치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한 해 동안 소비하는 전력이 약 595TWh 수준임을 고려할 때 그 2배가 넘는 양의 에너지가 오직 데이터 센터에서만 소비된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수치를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이 엄청난 전력을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상 상황 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단 5분만 전력이 끊겨도 천문학적인 가치의 데이터가 소실되고 GPU 서버가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ESS 확보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생산 전망치는 기존 770GW에서 900GW로 약 17%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수요와 유럽의 수주 증대, 그리고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동맹국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3사의 전체 매출 중 ESS 비중이 미미하니 주가 상승은 시기상조라는 비관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에 저수익성 태양광 연계 ESS라면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는 제품은 정전 한 번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막아줄 AI 데이터 센터용 프리미엄 ESS입니다. 단가와 수익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며 이 거대한 수주, 물량이 올해부터 기업들의 실적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놀라운 수치는 또 있습니다. 증권가 분석을 보면 현재 1GW 규모의 GPU 서버팜에 필요한 ESS는 2GW 수준이지만 향후 AI 기술이 실체를 갖춘 피지컬 AI로 진화하면 수요는 4GW까지 2배로 뜁니다. 오픈 AI와 XAI가 2030년대 초반까지 계획 중인 데이터 센터 규모는 기존 프로젝트의 10배를 상회합니다. 이 압도적인 수요에 종착지는 결국 한국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안보와 직결된 전력망과 ESS 시스템을 중국의 CATL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ESS는 단순 저장, 장치를 넘어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국내 투자 업계에서도 이 지점을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GPU 서버의 전력 소모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수요,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끼리 협력하는 프렌드쇼어링 전략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구조적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신뢰가 우리 기업들의 확고한 수주 배경이 되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시장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ESS 배터리 수요는 2024년 230GW에서 2026년 359GW로 56%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정체기로 인해 12-10% 성장에 그치는 동안 ESS는 매년 50-100%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가가 한국 2차 전지 섹터를 역대급 저평가 상태로 진단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2차 전지 산업이 왜 지금 저평가 구간이며 향후 반등 가능성이 높은지 시장의 3가지 구조적 변화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AI가 촉발한 수요의 대폭발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둔화만을 보고 2차 전지 기업들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2025년 약 138억 원이었던 부문 영업이익이 2028년에는 약 2조 9천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3년 만에 25배가 넘는 가공할 성장세입니다. 삼성 SDI 역시 미국 인프라 업체와 2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주요 배터리 전시회에서 국내 3사가 전기차용 제품 대신 AI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동력은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은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경쟁사 대비 2년이나 앞선 일정입니다. 액체 전해질의 폭발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고체 소재를 사용하여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한 차세대 기술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입니다. 로봇은 배터리, 탑재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하이니켈이나 전고체 전지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2026년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가치에 본격 반영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동력은 리튬 가격의 반등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입니다. 최근 3개월간 리튬과 코발트 가격이 각각 30%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는 그간 소재 기업들을 억눌렀던 가격 압박이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JP모건은 리튬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2026년 말까지 약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법 개정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한국 증시 전반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지금 가장 큰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 섹터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재도약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이미 완벽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위험 요인들도 정확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은 전기차 시장이 언제쯤 다시 활기를 되찾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NH투자 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 관련 실적 회복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확실히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무서운 성장세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이 2021년 20%에서 2025년 61% 등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한국 주요 배터리 3, 4개사의 점유율이 감소한 그 자리를 중국이 고스란히 잠식한 셈이죠. 게다가 중국산과 한국산 저가형 배터리의 제조 원가 차이가 무려 40% 가까이 벌어진다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을 짧은 시간 안에 뒤집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미국 시장에는 중국 배터리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데다 배터리 같은 핵심 에너지 설비는 안보 자산으로 취급해 믿을 수 있는 동맹국 제품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밀려난 만큼 미국 시장에서 확실하게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입니다. 배터리 생산 시 제공받던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 경우 LG 에너지솔루션의 2026년 영업이익이 약 16%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당장 눈앞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핵심 위험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위험 요인들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월가의 큰손들이 이 악재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위험 요인들을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주식을 사모으고 있다는 것이 핵심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가장 현실적인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그려도 2026년 상반기에는 수요 확대가 실제 수치로 확인되면서 기업 가치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전기차 시장의 회복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주가 재평가의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투자 체크포인트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주 잔고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ESS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주가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선행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리튬 가격의 향방입니다. 월가의 JP모건은 2026년 4분기까지 리튬 가격이 톤당이 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포스코나 에코프로 같은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이것이 2차 전지 섹터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셋째,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일정입니다. 2027년 양산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서기 시작하면
주가는 그보다 앞서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결과가 확정된 뒤가 아닌 가능성이 현실로 가까워지는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더 긍정적인 큰 그림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는 전 세계 전력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정전을 막기 위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도시 항공교통 같은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시장이 2030년까지 약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에 ESS라는 200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통째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산업의 파이 자체가 2배 이상 커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챗 GPT 모델을 만들고 AI 기술을 발전시킨다 해도 결국 그것을 돌리는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단 1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안정적인 전력망을 유지하는 대규모 배터리 시스템이 필수적이고 그 핵심 기술력을 바로 한국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월가와 스마트머니가 지금 대중의 공포 속에서 조용히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을 사모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 SDI의 2025년 예상 영업 손실 1조 7, 224억 원, SK온 적자 1조 866억 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계약 해지 소식까지 이 숫자들만 놓고 보면 실로 끔찍한 상황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인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것은 붉고 푸르게 요동치는 당장의 주가창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시대의 방향성입니다. AI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수요가 비선형적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로봇 시대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월가와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가장 싸게 망가져 있던 섹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흐름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거대한 AI와 전력 문명이 도래할 때 결코 변치 않을 핵심 진리가 존재합니다. 배터리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AI나 전기차, 그리고 각종 로봇은 단 하루도 가동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평소 궁금했던 종목이나 경제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양질의 리포트를 분석하고 철저한 팩트체크를 거쳐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알짜 정보들을 매일 빠짐없이 공유해 드릴 테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부의 길로 나아갑시다.